네, 부등식의 성질부터 간단히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B보다 작다라는 관계가 있을 때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줘도 부등호는 그대로 성립하겠죠.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도 대수 관계는 유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곱할 때는 부등호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K가 양수일 때, 그 다음에 K가 음수일 때로 구분을 해야겠죠. 위에 쓴 게 K가 양수일 때고 K가 음수일 때는 부등호가 바뀌게 돼요. K가 음수가 될 때. 자, 그럼 마지막에 K가 0일 때는 성립하지 않겠죠, 부등식이. 그래서 0을 곱했을 때 A 곱하기 0, B 곱하기 0은 전부 다 0이 되기 때문에 이건 같아지게 돼요. 네, 부등호가 등호로 바뀌기 때문에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식이 성립할 때 이렇게 똑같은 수를 곱했을 때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된다 라고 하는 말은 K에 대한 조건이 없다면 당연히 틀리게 되는 말이겠죠. K가 오직 양수일 때만 가능하다 라고 이제 진입하며라는 문제에서 확인을 해줘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눠줄 때도 동일하겠죠. 네, 이거는 곱할 때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건데, 여기까지 양변을 똑같은 숫자로 나눠줄 때도 부등호가 유지되냐 아니면 바뀌냐는 부호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주세요. 자, 뭐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런 게 있겠죠. 문제에서 처음의 형태를 C제곱분의 A가 C제곱분의 B보다 크다 라고 줬을 때 A가 B보다 크게 성립하냐 라고 물었다면 양변에 똑같은 C제곱을 곱해야지만 성립한다는 건데, 이때 C제곱이라는 숫자는 따로 언급이 없어도 항상 0보다 같거나 큰 거예요. 음수는 안 되겠죠. 실수니까, 실수라고 이제 문제에서 명시했을 테니까요. 그러면 없어지고 해서 A, B가 남는데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는 이거 중에서 C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야 될 거예요. 네, C가 0이 아니야지만 C제곱은 양수가 되고 C가 0일 때는 당연히 C제곱도 0이 될 테니까 이런 말이 있다면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런 게 없다면 일반적으로 틀리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값이 성립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중에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이거였죠. 역수였죠. 이 관계가 있으면 역수를 씌웠을 때는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근데 이게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보통 너무 자명하게도 이 부등식이 성립할 때, 예를 들어 A가 음수고 B가 양수다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역수를 취해도 역시나 A분의 1이 음수고 B분의 1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부등호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건데요. 지금 말한 요 케이스는 이제 A랑 B가 둘 다 플러스거나 또는 이제 A랑 B가 둘 다 마이너스 1대 한정을 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이제 뭐 양수 음수에 관계없이 부등호 방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시를 들면 A분의 C제곱이 B분의 C제곱보다 크다. 그때 이제 그리고 이제 A랑 B는 0이 아니다라고 주어졌을 때 A가 B보다 작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C제곱을 없애줄 수가 있겠죠. 그냥 없앤다는 게 아니라 양변을 C제곱으로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C제곱은 일단은 값이 양수, 한 가지 말을 아니죠. C제곱이 양수이기 때문에 0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이게 성립한다는 것부터가 이 0이 아니라는 건데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남은 식을 써주면 A분의 1이 B분의 1보다 크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얘가 되냐라는 건데 이거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언제는 성립하지 않죠. A가 양수고 B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부호가 다를 때는 당연하게도 A가 양수, B가 음수니까 이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 양수는 음수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만 좀 주의를 해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시를 하나만 더 써볼게요. A가 B보다 크고 0보다 클 때 A, B가 B보다 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양변을 B로 나눠주면 되겠는데, B로 나눠졌을 때 성립하는지 보면 되는데, 지금 보다시피 B는 양수이기 때문에 B로 나눠주면은 A가 1보다 크다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A가 0보다 크다고 해서 1보다 크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니까
틀리게 된 예시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또 수업 때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게 있어요. 두 개의 이런 부등식을 줬을 때 A 빼기 C랑 B 빼기 D의 대수관계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 A 빼기 D와 B 빼기 C처럼 둘 중에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뺀 거가 당연히 더 값이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이제 이런 자명한 것들에 대해서도 나오니까 간략하게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교재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더불어서 아마 절대값에 대한 내용만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질문인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A와 B의 절대값을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교. 자, 예를 들어 A가 B보다 작은데 B는 또 0보다 작아요. 그럼 수직선상에서 0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A이기 때문에 A의 절대값이 더 크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상태는 당연히 A제곱이 B제곱보다 크겠고 세제곱은 B세제곱보다 작겠죠. 왜냐면 지금 계속해서 절대값이 크다는 거는 제곱을 해도 이게 절대값이 크고 세제곱을 해도 이게 절대값이 크다는 건데 여기서는 양수니까 당연히 값이 이쪽이 큰 거고 여기서는 음수니까 값이 이쪽이 더 작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물어보는 문항도 있으니 더 높은 제곱에 대해서도 대답을 계속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정리했을 때 이런 케이스는 짝수 제곱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쪽이 부등식이 크고 홀수 제곱에 대해서는 이쪽이 더 크게 되겠죠. 네, 일단 이렇게 부등식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은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나오는 게 결국 부등식의 성질이 아니라 부등식을 어떻게 푸냐, 부등식을 이제 만족시키는 해를 구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항시킬 때 양수다, 음수다, 영이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풀게 되는 게 바로 등장을 하는데, 네, 거기부터 끊어서 계속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